네, 괜찮습니다. 네, 어서 와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예전에 하셨던 분이죠? 맞나요? 그림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때 카톡으로 보내셨나? 다시 한번 저희 카톡 보내시겠어요?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나 아니면 보냈었던 카톡을 다시 저한테 하면 그 그림 찾아볼게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요? 여기서 했다가 새로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다른 곳에서? 그럼요.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많이 좌절하기도 하죠. 네, 네, 잠깐만. 네, 그렇군요. 네, 조금만 그림 그리면 안 보내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림 보고 제가 심상을 받으러 했는데 네, 잘했어요. 네, 용기 지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상담사는 본인에 맞는 사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심리센터나 이런 데 가서 느낌이 괜찮은 상담사 만나서 진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용기를 지지합니다. 지금 방금 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마음 다짐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내주신 그림 이제 얘기할게요. 저분은 네, 네, 힘내시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보내주신 그림 보는데요. 본인이 약간 기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너무 이상적인 기댐? 이런 성향을 갖고 계셔서, 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림 좀 들어가요. 마음에 상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융통성이 없어서 약간 고지식하다고 할까? 그런 성향도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본인은 감수성이 굉장히 많은 그림이기도 해요. 정서적인 감수성이나 잠정도 많은 편이고요. 대신 지금 마음의 상처, 그리고 약간 융통성 없는 고집, 그리고 자꾸 기대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맞춰가려고 기대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더 입게 되는 거죠.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또 많은 편이라는 거죠. 음, 네,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림 보니까 본인이 약간 의존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단 내 뜻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제일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인데 일단 기대고 있다는 거. 네,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이제 그림 속에 나타나는 건 생각이 약간 기준치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더 표현해 보세요. 지금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 혼자만의 이상, 꿈을 갖고 계세요. 음, 그렇군요. 네. 무리다, 감정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약간 본인 그림에서도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쪽이 좀 강해서 아마도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서 반응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대화가 많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셨다는 그림이기도 해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생각, 마음에 있는 이야기, 이제 수다를 많이 해서 자기 현재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 못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약간 공상적 이런 생각들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데 무리감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 상태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서요. 음, 지금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와 위로를 받을 대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음, 혹시 남자친구 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본인도 어떤 아까도 다른 분한테 이 방송 찾아오신 분들한테 꼭 이 방송 아니더라도 사시는 곳 근처에서 늘상 상담을 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라고 이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음, 어떤 이야기 주제는 없고요. 자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거죠. 확인받으려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에 오해를 살 수 있구나. 라는 스스로의 깨달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시면 찾아오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과 소통이 많이 네네 그럼요. 여기 방송 상담료는 즐겨찾기 추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외에는 비용을 받지 않거든요. 무료 상담 6년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면 돼요.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채팅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채팅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처 받은 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도 이런 일로 아팠는데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내 자신이 아직 자기 자신을 볼 용기가 없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필요하고 표현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음, 그쵸. 더 맞춘다는 의미,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맞춘다는 의미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줘야 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맞췄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맞춰줄 어떤 틈을 주지 않기도 하고요. 기회를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딱히 너무 맞출 필요는 없는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꼭 해줘야 돼. 라고는 기댔지. 근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서운함밖에 없죠. 간혹 이런 말 들으면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러라고 했어? 라는 그런 말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프죠. 제가 숙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여기 오시는 분 모두 숙제 내는 숙제거든요. 네. 어, 3개월 이상 걸린 숙제인데 천천히 해보세요. 총 5가지 항목을 각각 30가지 찾는 겁니다. 약간 멍 때리거나 뭐 시간이 좀 빌 때 하세요. 이것만 할 거야 하고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네, 30가지씩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많다고 느껴지는 건데 실제로 3개월 동안 하면 더 찾을 수 있어요. 자신의 외모의 장점 30개, 본인의 성격의 장점 30개, 본인의 특기, 뭘 잘하는지 30개, 행복,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30개, 저 꿈은 앞으로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거 해볼 거야, 저거 해볼 거야 했던 계획들을 30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30가지씩. 이걸 3개월 동안 하시고요. 3개월 후에 다 적으신 다음에 자신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 뒤에 꿈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항목이기도 해요. 어, 이제 이미 다 이뤘던 거, 잘 했던 것들은 이제 지우고요. 더 추가하면 되니까 계속 나의 꿈, 계획을 더 추가하면서 더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 찾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찾았어요. 못 찾는 사람 없습니다. 못 찾는 사람은 아예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못 찾겠죠. 시도한 사람은 모두 찾아요. 네.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오늘도 지금 평일 상담은 제가 내일 원래는 상담을 이 방송이 목금토일 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강의를 줌으로 수업을 해드려서 줌 강의가 있어서요. 방송을 휴방하고요. 어쨌든 목금토일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그렇게 주마다 방송하니까 그 시간대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야기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맘 편히 이야기를 못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 기분을 너무 맞춘다고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걸 못했어요. 그쵸? 항상 들어주기만 했던 거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언젠간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그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음, 제일 많이 의지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고요. 타인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숙제 하시면 본인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독립적이란 것은 아까 그 숙제를 하다 보면 내 계획, 인생의 목적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지내는 거죠. 서로의 동반자의 느낌을 가질 수 있기도 해요. 남자친구는 목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려서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두려움은 아까 얘기했던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도 시작돼요. 기대고 싶은 마음.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요.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면 두려움이 많이 완화됩니다. 네. 자신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결국은 답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정하고 내가 답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고 안 되는 건 나중으로 미루게 되죠. 그 마음은 내가 정합니다. 네, 그렇죠. 자신의 현재는 나약하죠. 자꾸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챙겨주고 날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항상 내가 나약하게 나를 낮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에 대한 장점이나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완전 강함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나를 지키고 상황을 좋게 볼 수 있고 이겨내가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겠죠.
잠깐 누가 연락이 와서 문자 좀 보내주고 있어요. 남자친구의 생각이죠.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본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남자친구 의견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생각해 볼 문제죠. 잠깐만요. 네. 네.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수강생이 이제 수강료 입금했다고. 이제 그러네요. 수업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네. 이미 상대방 이런 말들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가 누적돼서 더 서운함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닌데. 항상 마음속에 여운이 좀 남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되고 있어서 더 서운하고 상처를 받는 거죠. 나중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꾸 긍정적 자존감이 좀 향상된다면 말을 하게 돼요. 나 이거 서운했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남자친구는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본인은 그냥 아직 기대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내년 1월까지는 그 숙제를 진행하셔도 찾을 수 있기도 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더 그럴 수 있죠. 아, 12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럼 시험 공부하시면서 가끔 이제 머리 식히고 차 한잔 마실 때 숙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쪽 방 상담에서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꾸준히 찾아오셔서
합격도 하시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합격했다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공부할 동안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분들도 말할 데가 없죠. 자기가 취준생이거나 공시 준비하다 보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방송 때마다 와서 이야기하고 나서 어, 이제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거죠. 가족 문제나 주변 문제 해소되니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도 결국 합격하겠죠. 그렇게 합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옵니다. 잘 다니고 있으니까 힘든 일 모두 견뎌냈으니까 음, 본인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스스로 믿고요. 자신에게 위로와 토닥임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포기하면 그 누구도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음, 말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죠. 그러니까 마음만 결심했지, 내 생각, 내 현재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내 고통과 힘든 부분을 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쵸. 본인이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자친구도 가족도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그 누구에도 말을 못해요. 궁금해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얘기를 안 했고요. 상대방 얘기만 들어줘서 그러죠. 요즘 TMI라는 게 있잖아요. 꼭 말을 안 해줘도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관심 있으면 궁금해합니다. 내 관심이 약해하게 되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심 있고 좋은 거, 본인 흥미 있으면 알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면 흥미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주변 사람보다 본인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음, 본인의 변화예요. 본인의 변화와 매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찬란해. 나 이만큼 매력 있어. 라고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만큼 자신을 다독이고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죠. 외모를 꾸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고 있었고 내가 어떤 특히 자랑스러운 일, 잘하는 일을 있었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자신에게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찬란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빛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관심 갖죠.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죠?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본인 얘기에서 연예인에 대한 이 주제를 잠깐 바꿔서 잠깐 본인 생각을 들어보려고요.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왜 관심을 가질까? 왜 그럴까요? 네,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요. 음,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걸 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궁금해요. 쟤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나에게 없는 거를 갖고 있는데 쟤네들은 그걸 어디서 얻어설까? 어떤 배경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쵸? 그 사람들은 왜 본인이 지금 두 명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죠? 왜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요. 네, 네, 더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매력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장점, 자신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매력이 갖고 싶다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나도 남들에게 호감형이 되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데 어, 그런 부분이 없죠 지금. 그건 타인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겠죠. 나는 이런데도 멋져, 나는 이런데도 예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 뭐죠? 대충 입었는데도 난 빛이 나 멋져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난 이것도 잘해, 나는 못하는 것 빼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것도 잘해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고 나는 어느 때가 행복해, 늘 이렇게 삶이 행복해 이런 느낌도 있어야 돼.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런 꿈을 갖고 있어,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들 비전도 있어야 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찬란하게 보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신을 보지 않고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보고 부러워하고만 있잖아요. 그죠? 부러워,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들 갖고 있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고 자신을 비난만 하고 있잖아요. 본인에게 아까 제가 숙제를 내린 이유가 본인이 빛나는 멋진 면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닮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네, 맞아요. 나 자신에게서 하죠. 나 자신을 여유를 찾는 건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었을 때 심리적 여유가 나와요. 누군가를 기대고 그러면 도움이 이제 나 자신을 믿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
앞으로 숙제하시면서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자존감 올리는 거 결국 나부터 믿는 거에서 시작해죠. 그럼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주변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나부터 믿어야 되고요.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넋두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만들 수 있죠? 늘 기억하려고. 켤 때마다 보이면 더 좋고요. 천천히 해보세요. 서두르면 더 늦어집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매력, 장점 갖게 되면 선을 지을 수 있어요. 각자 바쁘고 자기의 목표에 달리다 보면 적정한 선 다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네. 사람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각자 정하는 거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뭐지, 라면을 먹을 건가, 뭐 스파게티를 먹을 건가, 스테이크를 먹을 건가 정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정하고 상대방과 정한 거 서로 맞춰가면서 합의점 찾는 거니까 항상 똑같은 답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점 내가 정하고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네, 그렇죠. 각자 자신이 정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얘기 듣고 변했네,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면 상대방도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 연인들 우리의 삶이죠. 다른 연인들은 그렇게 지내도 우리 관계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연인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그 우리 연인의 관계가 또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하세요. 네, 그럼요.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 내력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른데 모든 연애사가 똑같을 일은 없거든요. 약간 겹치는 부분은 일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 부분은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다릅니다. 네. 남과 비교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연인들 커플들 얘기는 그냥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되겠죠.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고요. 우리랑 안 맞는 것들은 모두 다 버리면 되거든요. 나랑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죠. 본인도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걸 남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게 되면 싫어하는 부분이죠. 자기만의 방식, 나만의 것은 뭐가 있을까? 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기준점이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찾아봐야죠. 네. 애착 유형 불안형이라는 부분은 어, 아까 있던 그 불안형 요소가 아까 과거형의 엄마 아빠 가정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불안형의 원인은 뭐냐면 본인이 정서적인 어떤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정서적인 불안, 불안형의 원인은 거점 그 부분에서 찾거든요. 내가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수용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이거는 개선의 방법은 나부터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서
내가 매력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나를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불안은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버림받을까봐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내면에화 돼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3개월 동안 숙제하시고 자신의 장점, 특히 좋은 것 찾아보시면, 그렇죠? 본인은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어릴 때 상처거든요. 이건 모두 다 유아기, 아동기에 겪었던 상처가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러기도 해요. 엄마의 배신, 어느 상황에서 버림받았던 느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음, 간혹 이런 것들도 아동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데, 엄마 생각으로는 요 앞에 그냥 쓰레기 버리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엄마가 도망간 줄 알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잠재 무의식에 남은 그런 상처들이 나의 불안감을 만들기도 해요. 집착, 이런 것들, 편집점, 이런 것도 생기고요. 어릴 때 겪었던 그 상처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기도 해요. 네. 그때 이미 마음의 상처가 많이 깊었던 것 같네요. 그 상황 때문에. 네, 그쵸. 그 버림받은 상처죠. 네. 그냥 어릴 때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잠재 무의식 속에는 계속 상처로 남으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본인이 개선되면 이상형이 또 바뀌어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일단 진지하게는 사귈 필요 없고요. 진짜 필요한 나 자신을 찾고, 건강해지면, 좀 행복한, 현실적인 어떤 배우자감이라든지 연인을 찾게 되기도 해요. 참고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의지하려고 찾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윈윈하고 어, 서로 약자의 사랑, 갑과 을의 사랑이 아닌 동등한 사랑을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일단 중요한 건 본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 자신에게. 자신이 결정할 거니까 나중에요.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이 달라지면 이런 부분과 그 공동 분모가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의지하고 나보다는 타인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 그걸 또 이용할 거고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힘이 있게 된다면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또 같이 있게 되겠죠. 일방적인 헌신적 사랑은 한 사람이 너무 고통받아요. 음, 한 사람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은 평생 그 관계가 그때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늘 그렇게 살아요.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네. 본인도 받는 사랑을 하셔야죠. 결국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제일 좋아요. 네.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쪽이 아니고요. 내가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내가 받을 때는 받고 서로 밀당인 관계. 지금 본인이 계속 헌신하는 관계는 본인의 매력을 포기하는 관계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계속 표시하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네, 그게 밀당입니다. 네, 그렇죠.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한쪽이 토라지면 한쪽이 위로해줘야 되고 그런 거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결국은 내 부모의 부부관계를 보고 또 배워요. 네. 계속 본인은 이제 의뢰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내가 부족해서.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다면 괜찮지만 계속 내가 의뢰 관계, 헌신할 관계에 계속 있다면 본인은 사랑받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본인의 매력 찾기가 중요하죠. 본인의 장점 찾기. 그렇죠. 주변에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결국 나에서 찾아야 될 부분을 못 찾고 헤매인 거죠. 네.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네, 혼자 생각인 거죠, 지금. 혼자만의 생각.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게 옳고 그른지 좋은 방법인지도 지금 판단이 어려운 거니까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조언을 드릴 뿐이지 결정은 본인이 하실 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참고사항만 얘기할 뿐이지 진짜 판단은 본인이 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스스로 답을 찾으면 되니까. 네, 그래도 되고요. 남자의 대화와 여자의 대화 차이점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은 여성들의 대화는 이면의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남자들은 직설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단순해요. 말하는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혼자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답을 찾으시면 상처를 받거나 후회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다 보면 생각에 꼬리를 길게 물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죠.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답을 찾는 게 좋죠. 네. 아까 보내주신 그림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같이 이야기 못해요. 그림 자료가 또 주는 부분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한계점도 나오니까요.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더 힘들어져요. 지금 딱 여기까지가 본인의 현재 그림 상태에서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네. 음, 현재는 제일 필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현실적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 그게 제일 지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숙제 5가지 하시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상담 계속 한다면 거기까지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